안녕하세요. 브랜드카 한성만입니다. 르노의 그랑콜레오스가 새로 나왔죠. 가격표, 옵션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옵션표를 제가 오늘 몇 시간 동안 계속 고민을 했어요. 어쨌든 제일 많이 비교하고 있는 차량이 소렌토기 때문에 소렌토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면서 과연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봤는데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콜레오스 가격표를 보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옵션 선택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단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많다, 이거를 미리 알 수가 있었고, 굉장히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면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옵션이 굉장히 많이 나뉘어 있는 걸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만큼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오히려 좀 많은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와는 또 반대로 귀찮게 뭐 이렇게 많냐, 옵션질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르노처럼 굉장히 간단명료하게 옵션표가 정리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취향 차이니까요. 자, 옵션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은 가솔린 1.5 터보 엔진이 들어가고요. 동급 대비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하이브리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전부 다 2륜구동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4륜구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2.0 가솔린으로 가셔서 4륜구동 모델을 따로 선택해야 한다는 거, 그것도 정말 아쉬운 거는 최상위 트림에서만 4륜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4륜을 하나하나 트림에서는 고를 수가 없다는 거, 요게 약간은 아쉬웠는데, 그만큼 2륜에도 안전성에서 자신이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르노하고 현대기아하고 생각하는 관점이 조금은 다른 것 같긴 해요. 유럽차들,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가속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는데, 르노나 일본 차량들은 부드러움, 정숙성, 이런 데 초점을 더 많이 맞추긴 합니다. 그래서 4륜을 굳이 고르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2륜 모델로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첨단 주행 보조를 보면은 저는 여기서 박수를 쳤습니다. 요즘 현대기아가 드라이브와이즈나 스마트 센스로 해서 빼는 게 있죠. 옛날에는 오히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줬던 건데, 요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후측방 경고 시스템, 우리가 차선 변경을 하려고 옆을 딱 봤더니 차가 없어서 넘어가는데 갑자기 차가 크락션을 울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각지대 때문에 우리가 사이드미러 잠깐 보니까 차가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이 현대기아는 요즘 옵션으로 따로 빼서 무조건 안전사양을 선택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르노 같은 경우는 안전은 중요하지, 이런 생각으로 기본적으로 넣어줬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첨단 주행 보조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또 마음에 드는 거는 이런 것들, 회피 조향 보조. 이 이베이시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충돌을 하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핸들을 굉장히 부드럽게 풀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회피 조향을 할 수 있도록 확 꺾이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큰 도움이 되죠. 근데 역시나 이것도 다른 브랜드는 전부 다 빼서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요즘 르노에서 많이 밀고 있는 Q 레스큐 코드. 이거 근데 썬팅할 때 많이 지운다고 하니까 요거 꼭 확인하시고 썬팅 작업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중 충돌 방지 제동 보조, 이런 것도 다 같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다른 차들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외관도 19인치부터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헤드라이트도 풀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를 보더라도 기본적인 가장 하위 트림인 테크노, 가격이 3,770인데 이 정도의 이미 외관, 안전, 첨단 주행 보조, 이런 기능들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이 정도면은 가격 대비 생각했던 거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현재까지는요. 내장도 괜찮게 들어가 있고, 편의사양에서 또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라운드 뷰 360도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건데, 소렌토 같은 경우는 가운데 트림 노블레스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제일 하위 트림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게, 콜레오스에서는 테크노부터 들어가 있다. 가장 하위 트림부터 그것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파워 테일게이트, 전동 트렁크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키는
진짜 르노키가 제일 좋거든요. 키로 제일 많은 작동을 하고 옛날에도 카드키도 제일 얇게 나오고 이런 게 르노였기 때문에 키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음에 들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운전하는데 필요한 것들 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가 정말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이 실내에서 여기 동승석 디스플레이는 옵션으로만 선택을 할 수 있다. 여기 동승석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하시는 건데 이때 선택을 하면은 스피커도 6개에서 8개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후방 긴급 제동 보조 이게 들어가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기본에 넣어줬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요거는 150만원 선택을 따로 해야 가질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사실 가성비로만 진짜 필요한 옵션 다 있어요. 아니 애프터블로우부터 해서 프로토 에어컨,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뭐 풀LED, 그 다음에 사각지대 경보 이런 것들 기본적인 옵션들 전동 트렁크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이게 상위 트림으로 갈 이유가 있나? 그냥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 나는 소렌토 산타페가 너무 질려서 좀 희소성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콜레오스가 정말 큰 장점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아쉬운 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상위 트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테크노에서 상위 트림 아이코닉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가격이 3,770에서 4,152만원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이코닉에는 여기 150만원 옵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로 동승석의 디스플레이 옵션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약 한 23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코닉으로 올라왔을 때 230만원의 값어치가 있느냐? 자, 멀티미디어하고 안전 요거는 옵션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이중접합 차은글라스가 1열 사이드에 있어요. 이게 조금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일렬 사이드가 아니라 전면 유리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차음 윈드 실드 글라스가 여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거를 그냥 외관에 기본으로 넣어주고 이 일렬 사이드 윈도우를 옵션으로 뺐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옵션으로 선택하게 이렇게 나뉘어졌으면 좀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아쉬움이 존재를 하고 있고 소렌토 같은 경우는 이 차음 윈드실드 글라스 전면 유리에 이중 차음 유리가 기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소렌토와 콜레오스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편의 사양을 조금 더 가져가는 콜레오스의 기본형이냐 아니면은 조금 정숙성을 더 요하는 소렌토의 기본형이냐 이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아이코닉까지 올라와서 차음 윈드 실드 글라스 시속 한 7, 80km 이상 100km 이상 이렇게 달려야만 느낄 수 있는 이 이중 차음 글라스를 굳이 없어도 된다고 하시면은 테크노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동승석 디스플레이 옵션은 선택을 안 하셔도 괜찮다. 우리 동승석 모니터 보면서 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비게이션만 보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운전에 집중하자. 조수석에 정말 사람을 자주 태우는 게 아니라면은 굳이 동승석 디스플레이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테크노가 아니라 아이코닉까지 올라오시는 게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또 가장 큰 이유는 이 나파 인조가죽 시트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시트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내장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면을 조금 더 강조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또 하나 아쉬운 게 바로 하이패스와 전자식 룸미러. 이 ECM 룸미러와 하이패스는 이제 정말 차를 사는 데 있어서 기본이 돼서 대부분의 차량들의 완전 기본 아니면은 한 2-30만원 주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테크노에서는 아예 선택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 이거는 정말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요즘은 거의 기본 아니면 옵션으로라도 선택하게끔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없다는 거. 요 세 개는 정말 기본으로 깔고 가줘야지 않나. 중형 SUV인데 이게 없다는 게 약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아쉬운 면하고 의아한 면이 있어요. 요게 의아합니다. 진짜 일렬 사이드 윈도우 이 차음 글라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같이 전면 유리에 들어가니까 이 전면 유리 자체를 교체하는 거를 옵션으로 둔 건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대기아에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이 옵션은 약간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이코닉 올라왔을 때 저는 이 옵션은 무조건 선택할 것 같아요. 흡음재가 들어가 있는 타이어입니다. 이 흡음재가 들어가 있으면 타이어 노면 소음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거든요. 저는 테크노에 올라오면은 요거는 꼭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숙성을 정말 중요시하는 분들 요것도 선택을 해야겠죠. 전면 유리의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이 두 개를 선택을 안 하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이게 들어가 있는 보스 스피커 음악 큰 의미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피커도 나쁘지 않은데 물론 보스 서라운드가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 품질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들이 기반이 안 된다고 하면은 풍절음과 노면 소음도 많이 들릴 거기 때문에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굉장히 좋은 옵션이거든요.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소음이 발생하면은 그거와 반대의 소음을 쏴주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 소음을 굉장히 줄여주는 그런 기술을 해주는 건데 나머지가 시끄러우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차량들도 제네시스 G80, GV80, G90 차량에 요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 차량들은 전부 다 이중접합 차음글라스, 흡음재 타이어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죠. 이게 제공이 됐을 때 액티브 노이즈 캔슬도 큰 활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크노에서 동승석 디스플레이를 선택하는 건 가성비가 좋지 않은데 이 위에 아이코닉까지 올라와서 나는 음악도 중요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세 개 옵션을 다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테크노 딱 여기서 멈추고 구입하시는 방법 그리고 동승석의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아이코닉까지 올라와서 고르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옵션 요거는 같이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에스프리 알핀 같은 경우는 외관하고 내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옵션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부 다 파란색이 들어가 있죠. 이런데 다 그릴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파란색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알칸타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장재들이 알칸타라 이 시트도 굉장히 좋은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외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훨씬 더 차를 타면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스타일에 조금 더 중시하시는 분들이 에스프리 알핀까지 올라오시면 좋고요. 본급에서는 가격대가 저는 사실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브랜드를 떠나서 문제는 요 차이는 조금 있어요. 소렌토를 보면은 이중접합 차음글라스가 가장 기본형부터 들어가고 하이패스나 전자식 룸미러,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이런 게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두 차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옵션이다 이거를 논하기보다는 그래도 콜레오스가 테크노 트림에서 약간은 더 편의사양에 치중을 했다. 소렌토에 비하면은 엄청 비싸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물론 이거는 브랜드 때문에 감가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비싸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싸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인도 한번 보고 왔는데 디자인도 괜찮고 다 좋아요. 하지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회사 내부에서 알아서 잘 정리를 할 것 같고요. 차 자체만 보면은 굉장히 이번에 르노가 칼을 갈고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행했을 때의 느낌을 제가 또 시승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디자인과 편의사양 그리고 옵션 내용들까지도 저는 굉장히 이번에 르노가 좋은 차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옵션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